여러분, 여러분의 수익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월 1,000만원, 월 1억원? 어쩌면 지금 수익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잘 소화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수익이 증가하실 겁니다. 고객의 동선을 설계하고 그 길을 지나가게 만들면 반드시 수익은 따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자판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셀 브런슨의 브랜드 설계자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준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객들에게 비극입니다. 첫째, 고객들이 마땅히 얻어야 할 경험과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객들은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능력이 본인만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훌륭한 요리사에게 대단치 않은 일도 요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능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Catch Me If You Can 이라고 아시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주인공 프랭크 역할인 디카프리오가 한 대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강연을 하지만 진짜 강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나중에 FBI 요원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학생들보다 먼저 한 장 더 읽고 강의했을 뿐입니다. 즉, 나보다 한 장을 읽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것이었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내가 초보자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 초보자를 대상으로는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가 되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줄 때 내가 꼭 스마트폰 전문가라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노인보다 조금 더 알면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만약 낙성대역으로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 길을 지나왔으면 쉽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러셀 브런슨은 4단계로 돈을 벌 상품을 만듭니다. 1단계, 어떤 주제에 흥미를 느낍니다. 2단계, 그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책을 읽고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합니다. 3단계,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답을 듣습니다. 4단계, 이제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프레임워크란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저는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기 쉽게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프레임워크라고 말하는 것을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야겠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왜 지불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에게서 특정한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 의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치과 의사의 고객들은 고르고 하얀 치아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의 프레임워크는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치과 의사에게는 고객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직접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3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가설 세우기. 여기서 가설이란 쉽게 말해 이거는 이러한 이유로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숏폼이 유행이니까 쇼츠 마케팅을 알려주면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어떤 것이 좋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설을 세워야 하는데 가설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망상만 생겨날 뿐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책을 10권을 읽고 관련 강의를 듣고 유용한 것을 흡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카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지식을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뱉어내기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넣어봅니다. 두 번째 스텝, 프레임워크 가설을 자신에게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프레임워크 가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첫 번째 고객인 자기 자신에게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테스트하고 절차를 개선하면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쇼츠 부업으로 수익화하기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직접 해봐서 성과를 내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킬들을 쌓아가게 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면서 최적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본질 강화를 하면서 내 프레임워크가 점차 탄탄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스텝, 프레임워크에 상표명을 붙입니다. 브랜드 설계자에서는 땡땡을 위한 땡땡 단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키프레스에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만의 프레임워크 이름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못하게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3스텝까지 알아봤는데요. 주변 사람에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포 앤 애프터 후기를 받는 것입니다. 수익과 관련된 강의라면 수익 인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이어트 같은 거라면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히 나올 수 있겠죠. 이 비포 앤 애프터를 많이 모을수록 내 프레임워크가 상품의 가치가 점차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고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회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본인이 만든 프레임워크의 가치를 높이면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문자보다는 음성, 음성보다는 영상, 영상보다는 체험 이런 순으로 가치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전자책보다 VOD 영상 강의가 더 비싼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프레임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요. 첫 번째, 템플릿과 함께 제공. 프레임워크를 템플릿화해서 고객이 스스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워크를 고객과 함께 실현하기.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제품의 가치가 향상됩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다마고치 같은 형태를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다마고치라고 하면 유튜브를 잘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고객을 위해 직접 만들어주기. 마치 홈페이지나 앱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직접 제작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주면 그 가격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는 객단가를 추가적으로 높여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보충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러셀 브런슨이 말하는 보충제는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한 궁극의 만능 버튼이라고 말합니다. 즉, 당신의 프레임워크 내부에 있는 무언가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보충제는 프레임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 우리가 운동할 때도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처럼 운동 자체가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 보충제는 이 프레임워크를 보조해주는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할 메인 상품인 프레임워크 외에 추가적으로 보충제 격인 사이드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면 객단가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순이익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쟁자와 차별화하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이때 3가지 핵심 시장에 대해서 알고 여기서 틈새 시장을 찾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당 틈새 시장에서 왕이 되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이를 카테고리 킹이라고 부를 수 있고, 카테고리 킹은 그 분야의 이익과 시장 가치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카테고리 킹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몰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경제적 해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홍삼 시장에서 정관장 브랜드가 시장에서 카테고리 킹이고, 그 밖에 다른 브랜드들이 경쟁하면서 나머지 파이를 나눠 먹고 있습니다. 정관장을 몰아내기란 여간 쉬운 게임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카테고리 킹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방법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